서소문 역사공원은 현재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원래는 서소문 밖 내거리 처형지로 동학 농민운동의 선구자, 구한말 서소문 전투의 군인들 등 사회개혁 세력뿐 아니라 1801년 신유박해부터 1866년 병인박해까지 많은 천주교인이 이곳에서 처형되었다. 처형된 천주교인 중 44명이 성인이 되어 국내 최대의 천주교 성지로 자리 잡았다. 서소문 성지 역사공원에는 생소한 우물이 하나 있다. 우물이 크고 깊어 평소엔 뚜껑을 덮어 놓지만 망나니가 사람을 죽일 때나 그 뚜껑을 열어 칼을 씻었다는 두께 무물터는 그 의미를 알고 보니 새롭게 보이는 역사의 현장이었다. 서소문 역사공원에는 순교자 현양탑이 세워져 있는데 1999년 5월 건립한 것으로 높이 15m의 주탑과 13m의 좌우 대칭탑 등 3개의 탑으로 이루어져 있다. 탑 기단 위에는 유리로 막아 물이 흐르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박해와 죽음의 상징인 칼과 생명의 상징인 물을 대비시킨 것이다. 주탑 앞부분에는 순교의 참상을 형상화한 청동 조각을 붙였다. 2013년부터 서울시 중구에서 지하 4층, 지상 1층의 전시기념관과 추모 공간이 있는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을 건립하여 2019년 6월부터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먼 곳에서 봤을 때 분명 벤치에 사람이 누워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낡은 담요 한 장으로 온몸을 감싼 노숙자 모습의 청동 조각이었다. 예술을 형상화한 노숙자 예수라는 이 작품은 교황청에 설치된 것과 같은 작품이라 한다. 역사공원 중간에 보이는 엘리베이터와 푸른색 칼 모양의 현양탑 사이의 계단을 통해 내려가거나 공원 초입에 빨간 벽돌 아래 내리막길을 이용하여 박물관으로 연결된다. 솔직히 말하면 박물관으로 내려가는 입구를 찾기 어려워 헤맸다. 박물관 내부에 들어서자 길을 헤맨 것 따윈 쉽게 잊혀졌다. 그 어마어마한 규모에 압도당했기 때문이다. 그곳은 역사와 순교자를 품은 또 다른 세계였다. 한국 현대조각 100주년을 맞아 50년대 후반에서 현재까지의 작가 62명의 작품들로 구성된 전시는 작품 하나하나의 분위기가 서정적이고 정교했다. 예술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각자의 영감으로 오래도록 바라보고 싶은 작품들이 끝도 없이 펼쳐졌다. 한국 근대사 속 교회 유물 상설정과 더불어 격변의 시대에 형성되어 온 우리나라 근현대 조각사의 계보는 그렇게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상설 전시관 1관에는
서소문 밖이라는 장소와 사람들의 자취들이란 주제로 1960년대 복개된 만초천 흔적을 전시했으며 지하 3층의 이관에는 서소문에 관련된 다양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서소문의 역사를 교회가 아닌 조선 후기 사상사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내 비신자들에게도 흥미롭고 유익한 전시 공간일 듯하다. 박물관 내의 정화상 기념성당에서는 매일 미사가 열리고 박물관 지하 1층에 자리한 강의실과 도서관 등은 시민들에게 개방되며 각종 문화 행사나 음악회도 진행된다. 종교를 불문하고 모든 이들의 문화 공간으로 단장을 마친 박물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 전시를 시민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나지막한 음악이 울리는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은 전체적으로 아름답거나 웅장하고 조금은 무거운 분위기다. 그 절정을 이루는 곳이 지하 3층의 콘솔레이션 홀이다. 정육면체 형태로 설계된 홀은 높이 12m에 달하는 거대한 사면의 벽이 땅에서 2m가량 떠있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그 안에 앉으니 사방으로 화면이 보였고 그 중심을 비추는 조명에 바짝 엎드려 기도를 드리는 사람도 볼 수 있었다. 실제로 그곳은 순교 성자들의 유해가 담긴 무덤이었으며 그곳에서 작은 수로를 따라 흐르는 물은 자유를 상징하는 하늘광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하늘광장은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위해 희생당한 사람들의 정신을 기리는 기념전장으로 추념의 의미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조성했다. 뻥 뚫려 있는 공간에 정사각형의 높은 하늘을 원 없이 올려다볼 수 있는 하늘광장에는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작품과 더불어 거대한 벽 사이사이 정교하게 작은 구멍들이 나 있는데 밤이 되면 그 구멍에서 수많은 빛이 나와 장관을 이룬다고 한다.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은 어디에 시선을 두어도 아름답고 웅장했다. 박물관 내부를 다 돌아보면 10,000보 이상을 걷는다고 할 정도니 넓은 공간 안에서 한번 길을 잃으면 또다시 헤맬 것 같아 정신을 바짝 차렸다. 평소 폐장 시간은 오후 5시 30분이지만 매주 수요일에는 밤 8시 30분까지 야간 개장을 한다고 하니 낮 시간이 어려운 사람들이 찾으면 좋을 듯하다. 노숙자들이 시간을 보내던 공원과 쓰레기 처리장으로 활용되던 지하가 역사를 품은 채 새롭게 탄생했다.
기품 있는 공간으로 변신한 서소문 성지가 서울의 대표 관광지이자 시민들에게 유익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이곳 형장의 위치는 서소문 밖에 비탈진 언덕길 아래, 즉 현재의 서소문 역사공원 옆에 있던 나무로 다리를 놓고 흙으로 덮어 흙다리라고도 불리는 이교의 남쪽 백사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는 순례지 일부와 인근 관광 명소를 연결해 해설이 있는 서울 순례길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4.5km의 서소문 순례길은 천주교 역사의 첫 페이지와 근대 건축물을 함께 둘러보는 길로 명동 대성당과 대한성공회 성당,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순교성지, 약현 성당 등의 코스로 이어져 있다. 바로 앞에 있는 약현 성당으로 향했다. 약현 성당은 중구 중림동에 위치하여 중림동 성당이라고도 불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성당이다. 여기서 최초란 건축적 의미를 넘어선다. 즉 천주교의 볼모지였던 이 땅에 성소가 세워졌다는 역사적 사실, 그리고 유교의 전통이 면면히 이어져 오던 조선 땅에 일반 백성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설고 기이한 건물이 들어섰다는 상징과 충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천주교는 선조 광해군 때 중국 영경을 오고 갔던 사신들을 통해 서학으로 국내에 소개되었다. 그 후 전파 과정에서 신유박해, 1801년 순종 1년 등 크고 작은 고난을 거치며 1831년 중국 북경 교구에서 조선 교구로 독립하였다. 그리고 기해년 1839년, 병인년 1866년에 순환을 거치면서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으나 1886년 고종 23년 한불 수호조화약이 조인된 후 선교 활동이 보장되면서부터 교세가 크게 확장되었다. 그로 인해 서울의 신도수가 대폭 늘자 천주교는 순례골, 지금의 순화동에 강당을 짓고 선교에 힘을 쏟게 되는데, 이 강당이 바로 약현 성당이다. 약현이라는 말은 약재가 거래되던 서대문 밖 언덕의 지명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장소에 성당이 세워지게 된 것은 성당 근처에 한국인 최초로 북경에서 영세를 받은 이승훈의 집에 인접해 있고, 천주교 순환 때 이곳과 가까운 서소문 밖에서 44명의 교도가 희생되었기 때문이라 전한다. 1891년 고종 28년에 청조식을 하고 1893년에 완공된 이 건물은 프랑스 신부인 코스트가 설계했으며 당시 주임 신부였던 두세의 감독으로 중국인 기술자가 시공했다. 코스트 신부는 동아시아 포교를 위해 파리에 설립된 프랑스 선교회인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으로 1868년 동아시아로 건너와 홍콩, 싱가포르, 상해, 만주, 일본에서 건축일에 종사했으며 주요 임지였던 조선에서 당가부를 담당하여
천주교 관련 건축 전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성당 건립 당시 중국인 기술자가 시공했다는 사실은 우리 건축 장인들이 벽돌을 쓰는 성당 건축 공사의 전문 기술 인력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하는데 대수롭지 않은 일이긴 하나 문화 이입 과정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라 하겠다.